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돼 한 명은 이르면 오늘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에 있는 학생 2명도 미약하지만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파업이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노조에 100억 원대 기금을 제시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일어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화천에서 SUV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강추위와 함께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해 다우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에 2차 북미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열어서 비핵화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나흘 전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1명이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중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현지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자, 학생 1명은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상태가 좋다는 건데 다른 학생들 회복 상태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5명 가운데 도모군은 이르면 오늘 퇴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도군이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돼서 퇴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군은 합병증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차 상태가 호전돼 도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2명 역시 움직이 호전되고 있어 오늘도 집중 치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주에서 치료 중인 다른 학생 2명은 의식 회복에 주력해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 보호를 위한 저체온 치료와 함께 현재 기능이 떨어진 장기들을 안정화하는 치료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학생 3명은 오늘 서울에서 발인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택시단체들은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세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주최 측은 전국의 택시기사 25만 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추산은 4만 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 조치로 인해서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참가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사 카풀앱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택시 서비스의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계도 활동을 통해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시 대시민 서비스질을 개선하여 시민이 발휘하는 택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역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주변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끝나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서 조금 좀 불편한 감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000명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택시단체들은 일단 정부와 국회, 카풀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가 완전 취소될 때까지 추가 집회는 물론 지도부의 단체 단식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택시단체들 집회엔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당은 전전긍긍, 야당은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모두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고 고성이 이어지는 등 집회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택시업계를 대화에 끌어들여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카풀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기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산업금제 폐지 등 열악한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카풀을 지지하는 국민과 택시업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왜 한 가지입니다.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카풀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은 커지고 국민 불편까지 발생하는 동안 여야 모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측이 택시 노조에 거액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카카오 측은 지난 7월 카풀앱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 두 곳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카카오 측의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지만 카풀 사업을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회유라고 판단해 협약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한 택시 노조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다며 좋은 취지로 기금 조성을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4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벗어난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5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의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숨졌고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일가족은 화천에 있는 육군부대 신병 수료식을 한 아들을 면회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신병교육대에 내려주고 2-3km 더 간 뒤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도로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운전자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한 건 아주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음주는 확인했는데 정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사망자 4명은 차량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사이에 낀 승용차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버스에서도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고속버스가 들이받고 또 다른 승용차와 추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어 통근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고속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선 일부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고속도로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겨울에는 추위 걱정만 했는데 이번 한 주는 미세먼지 걱정이 더 큽니다. 일요일에 찬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해소된다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목이 좀 답답한데 오늘도 공기가 무척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또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전남과 경남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 지역은 시야가 좁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전국에 구름만 가끔 많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서울 0.8도, 부산 8.2도, 광주 3.2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과 광주 17도, 대전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와 연방정부 일시 폐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틀째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64포인트, 1.99% 급락한 22,8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포인트, 1.63% 떨어진 6,5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39포인트, 1.58% 급락한 2,46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급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의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현재의 속도로 털어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긴축 기조의 유지를 의미해서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어제 통과된 내년 2월 8일까지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발언으로 셧다운, 즉 연방정부 일시 폐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라이언 의장이 전했습니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의 승인을 거쳐 현지 시각 21일 자정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한편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후 뉴욕 증시의 연 이틀 급락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가 주식 가격을 더욱더 떨어뜨렸다면서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캔자스 지역 방송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그동안 3-4차례 방북을 했다면서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비핵화 진전 방안과 남북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양측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의 제재 적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동해선, 경의선 북측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 실무자 10여 명이 방북해서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고성에서 원산까지 동해선 100km 구간을 살펴본 뒤 돌아왔다가 24일 경의선으로 다시 방북해서 개성 지역 경의선 4km 구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최 모 씨의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최 씨의 업체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공사를 따내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에게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은 지인이 소환 조사를 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조사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경찰에 넘긴 첩보 3개에 대한 수사 성과를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별 승진 준비 등을 위해 특감반 실적을 확인하려고 방문했을 뿐 최 씨가 조사받는 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특감반 직속 상관의 허락을 받은 일이며 최 씨 관련은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려 종이에 표와 자필로 요청 내용을 정리해 경찰 측에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최 씨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요청한 사건 성과는 구속자 수 정도를 써줬다며 김 수사관 주장과 사실상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수사관의 행적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공무원 비위를 제보하고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을 받는 KT 대관 업무 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임원을 상대로 제보 경위와 이유, 골프 접대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김 수사관 근무지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한 수사관의 일탈 행위로 몰고 가는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으려는 김태우 수사관의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범죄자의 주장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벌인 민간인 사찰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의 진실 규명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이 경력 채용에서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 기준을 짜 맞췄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로 연구소장까지 바뀌었는데 새 소장 역시 연구비 상납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지난 2015년 경력직 채용에서 2명이 합격했습니다. 각각 기획재정부와 해수부 산하기관 출신. 둘 다 필수 항목인 영어 성적이 없었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나서 영어 성적이 없으면 경력을 영어 점수만큼 인정해주는 것으로 심사 기준을 바꿔준 덕분이었습니다. 가점도 과학기술 분야 경력에서 국가기관 경력으로 두 사람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이른바 힘 있는 경력을 뽑으려고 채용 기준을 짜맞췄다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주요한 권한들을 정부 주무부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인사를 채용을 통해서 그 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한 사람은 필기시험에서 하한선인 6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어야 했는데도 합격했습니다. 당시 연구소장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올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새 기관장이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연구비 상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책임 연구원 시절 연구원들에게 주어진 성과급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책임자가 제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돼 있죠. 재분배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연구소장은 죄송하다며 병가를 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직을 더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해하거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추정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신빙성이 있어서 조사를 조금 빼도 됩니다. 직원 400명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연간 1,000억 원 정도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곳으로 연구기관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큽니다. 기관장들이 잇따라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연구소는 1년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구 성과를 내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지난 8일 탈선 사고가 발생한 KTX 강릉선이 철도 개통 전 검사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료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2006년 협정서를 보면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 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연동 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운행의 주체인 코레일의 서명이 없었고 특히 연동 검사 결과도 이상 없음으로 기록돼 엉터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동검사에 코레일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도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간의 인수인계 협정서를 보면 철도시설공단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서류를 개통 전 코레일에 인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상태 등을 포함한 신호 설비 관련 자료 14개 가운데 9개만 전달됐고 나머지 주요 자료 5개는 개통 1년이 된 지금도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공동교섭단은 26일까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 조합원 총파업에 나선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본교섭 3회 실무교섭을 7회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비공개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병세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고문 출신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 과정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수장을 지낸 윤병세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장관 재직 시절 김앤장 측과 수시로 만나 재판 연기를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이 접촉했던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고 현홍주 전 주미대사로 둘 다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김앤장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철저히 역할을 나눠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앤장의 송무팀을 이끄는 한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교부는 외교부 고위관료 출신 등의 김앤장 고문들이 전담하는 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근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 전 장관 역시 장관 재직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강제징용 TF에 참석하는 등 오랜 기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장관에 대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큰 축을 담당한 주요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청와대 그리고 이를 잇는 김앤장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에서 작업 중에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와 노동청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태안 화력발전소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대변하는 시민대책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갈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조사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고 안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규정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발전소 전체를 가동 중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 난 90호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8기 모두 컨베이어로 석탄을 옮겨 작업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노동당국은 가동 중지 확대도 어렵고 현장 노동자만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계좌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족이라든가 외부 상급단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어렵습니다. 갈등은 한국서부발전과 대전노동청에서 각각 물리적인 충돌과 이른바 셔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셔터 사건은 대전노동청 건물을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책위와 추가 점거자를 맡겠다는 노동청의 대립에서 빚어졌습니다. 노동청 현관의 셔터문은 이렇게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 원청징수 의무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4가지 유형으로 발표됐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오늘 오전 대국민 설명회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의견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됐는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4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이 물질, 액체 괴물 혹은 슬라임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인데요. 만지는 대로 모양이 달라지고 촉감도 말랑말랑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액체 괴물 10여 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엔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90개를 조사해봤더니 76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와 MIT라는 성분이 나왔는데요. 가습기 세균제의 유해 성분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는 간송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00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교환 또는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추가 판매 금지 조치했는데요. 해당 제품들은 이 사이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집에 있는 액체 괴물 버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변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그냥 버리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액체 괴물 속에 넣어져 있는 작은 알갱이들은 바로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무심코 이렇게 우리가 버린 유해 물질이 토양 오염과 그리고 수질 오염이 발생시키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생태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버릴 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액체 괴물을 반드시 말려서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넓게 펼쳐서 햇볕에 바싹 말린 뒤에 잘게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9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TV와 냉장고, 그림 등 모두 9점을 압류했습니다. 가전 가구에는 압류 딱지를 붙였고 그림 2점은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희대어음 사기 행각을 벌였던 장영자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 씨는 숨진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든다며 상속을 위해서 현금을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항공보안구역에서 제4활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23년 제4활주로가 완공되면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가 기존 90회에서 100회로 확대되고 전체 여객 수용 능력은 연간 7,1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교사에게 강릉 펜션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수능 시험 후 학생 방치 문제와 개인 체험학습 안전 상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하자 교사들은 애꿎은 교사들에게 사고 책임을 넘긴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원을 선고하고 담당 직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4차례 과징금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군 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이 내년에 실시됩니다.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군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군 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8월 실시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인데 이를 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이른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더욱 진척되고 한반도 평화가 한층 무르익을 경우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은 규모나 시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스텔스기와 최신 잠수함, 고고도 정찰 무인기 등 핵심 전략 자산을 갖춰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F-35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어무 후송 전용 헬기 등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여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내년 1월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육군의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화력여단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을 돕는 해군 특수전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하고 해병 상륙연대를 3개 여단으로 늘리는 등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도 강화합니다. 군은 이 밖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즉응대기 부대를 최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 4,700여 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 현역은 야전부대로 옮길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100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7,300여 세대, 80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에서 전체 경비원 110명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내년부터 CCTV와 차량 통행 차단기를 중심으로 통합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비원의 야간 근무도 없애기로 해서입니다. 야간 근무가 없어지면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180만 원 정도였던 경비원 월급은 11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도 크게 줄게 돼 결국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비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일을 작게 하는 게 적게 받는 건 맞는데 그래서 생활은 좀 하게끔 이어서 매달리고 있는데 너무 택도 없이 작으니까. 아파트 측의 결정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경비원 대신 경비업체 직원 11명이 단지 전체를 지키게 됩니다. 아파트 측은 차량 통행 차단기와 CCTV를 활용하면 경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일해온 경비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11명으로 이게 단지 전체에 대한 야간 순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자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소. 그게 커버가 될 수 있겠는가 보네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11명이서 그것도 야간에 커버가 된다면 커버 안 되죠. 일부 입주민과 상인들은 한꺼번에 많은 경비원들이 아파트를 떠나게 되자 입주자 대표들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실에서 이거 조사할 때 찬성을 했었는데 이런 내막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경비 아저씨들 인원 강제 구조조정 같은 건 없다. 입주자 대표회 측은 아파트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차량의 불법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벽 시간은 경비원의 휴게 시간이라 경비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의 취약 시간이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인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을 기계식 경비를 통해서 하고요. 일부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를 불렀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차별을 개선하고 특히 조직 내 여성 임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내년 업무 계획에서 밝혔습니다. 다양해진 가족 구조를 존중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롯데그룹 최초로 여성 CEO가 된 선우영 대표. 가전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거치며 업무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장인으로서 힘든 점 있고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도 제도적으로 지원들이 좀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우리나라의 유리 천장 지수는 6년째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7%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수를 늘리기 위해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 기준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게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성평등 문화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30 세대 100여 명이 웹툰과 SNS로 의견을 내면 관련 부처와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가족 범위를 사실혼까지 포함하고 혼인 외 출생표기 등 차별적인 법 제도와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의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도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성과 포용성은 모든 성공한 국가가 갖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은 범정부 합동으로 시행됩니다. 새로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서 시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국 게트윅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활주로에 나타난 드론 때문입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게트윅 공항. 히스로 공항에 이어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상공에 수요일 밤 9시쯤 드론 2대가 나타나면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쯤 활주로를 열었는데 또 드론이 등장하자 곧바로 다시 폐쇄했습니다. 문제의 드론들은 정오쯤 마지막으로 선회하다 모습을 감췄지만 공항 측은 안전을 이유로 활주로를 닫아뒀습니다. When we look to reopen the airfield, the drone reappears. So I'm absolutely convinced it's a deliberate act to disrupt Gatwick Airport.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의성은 보이지만 테러와 연관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t's an investigation. And the laws have been broken and we will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bring them to justice. 공항이 마비되면서 항공기 수백 대가 결항했고 크리스마스 휴가객 등 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Well, we've been here since about midnight this morning. We're expected to fly at 3 a.m. It's now 7:20 in the morning. We're still here with no idea when we're going to fly. 이번 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항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은 이번 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에서 공항 반경 1km 안에 드론을 띄우면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오는 2030년까지 버스와 대형 트럭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에 3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U는 현지 시각 20일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환경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이사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목표치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의 니콜스코에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88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깊이 33km 지하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규모는 당초 7.8로 파악됐다가 이후 7.4로 수정됐습니다. 니콜스코의 마을은 캄차카반도 인근 코만도르스키의 제도에 속하며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에서는 평소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주 동안 측근들에게 2020년 대선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남아있는 걸 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미국 CNBC가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러닝메이트를 원해 펜스 부통령과 결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도 사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맹공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를 방어할 태세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 내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벌써 엿새째 미세먼지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오늘 출근길 충청 이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도 종일 대기가 정체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오늘 내륙 지역은 먼지와 안개로 시야가 탁하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상 0.8도, 전주가 1.5도, 부산은 8.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3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과 청주가 11도, 부산과 광주가 17도, 대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영상권의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요. 성탄 전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